자, 좀 전에 산의 공통성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보다 신맛이 난다. 두 번째, 금속과 반응에서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에서 수소기체가 나온다. 그 다음 무슨 CO3 대표적으로 탄산칼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모두 수소이온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지시약의 색 변화가 모두 동일하다. 지시약의 색 변화가 모두 동일하다. 지시약은 뭐냐면 지시약은 그 자체가 산 또는 염기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지시약을 가지고 이 액체가 우리 눈으로 봐서 모르잖아. 맛보면 안 되고 냄새 맡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맛보면 혀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또 냄새를 맡으면 냄새 맡다 쓰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독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시약을 집어넣으면 색깔의 변화를 얘가 산이냐 염기냐를 알아낼 건데 자체가 산염기야. 그러니 많이 쓰면 액성이 변하겠죠. 왜냐? 간당간당하게 산인데 염기성 지시약을 많이 넣어. 그럼 염기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쓴다. 한두 방울만. 자, 이것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ml를 쓴다 그러면 1ml는 10방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한두 방울, 두세 방울까지 봐줍시다. 그럼 지시약에 뭐가 있나 보면 페놀프탈레인 있죠? 페놀프탈레인 잘 나오는 지시약.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가 나오고 메틸오렌지 그리고 브롬 티몰 블루 BTB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우는 리트머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넣을 때마다 색깔의 변화가 다 다르다. 산염기 중성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산성에서의 색변화와 중성에서의 색변화와 염기성에서의 색변화가 다 다른데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적색,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죠. 적색.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빨간색입니다. BTB는 여기서 산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녹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리트머스는 산성에서 적색, 그 다음에 여기는 놔두세요. 여기는 청색. 같은 파란인데 왜 이렇게 썼나? 참 선생님 이상하죠. 페놀프탈레인에서는 페놀프탈레인 산성에서 무색, 중성도 무색. 얘는 여기서 빨주노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노란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렌지는 맛이 어떻지? 시죠? 달다. 맛있어요. 네, 이런 거 잊어버리시고 오렌지는 시다. 자, 시니까 산성이라서 메틸오렌지는 산성지시약이구나. 그 말은 산성만 알아낸다. 반대도 있어야 되잖아.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만 알아낸다. 둘 다 빨간색입니다. 그렇다면 BTB는 산성, 중성, 염기에서 색깔이 다 다르니까 이거 만능지시약으로 쓰면 되겠구나. 리트머스 종이로도 많이 만들어서 쓰는 건 얘도 만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가끔 여기 보라가 나오기도 하는데 보라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지시약을 하나씩 외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표를 머릿속에 탁 찍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냐?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리트머스 순서만 좀 기억하시고요. 산성, 중성, 염기성도 순서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폐. 자, 따라하고 있죠. 폐, 무무적. 따라해봐. 폐, 무무적. 네. 그 다음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빨주노초파. 자, 빨주노초파. 이상하다. 7가지인데. 빨주노초파. 무지개가 빨주노초파 남보까지다. 그치? 엄청 길. 빨주노초파 남보. 그렇죠? 빨주노초파 남보가 더 있었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무지개 색깔 중에 제일 이쁜 색깔이 뭐죠? 본인들이 색깔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노란색으로 그냥 통일을 합시다. 그래서 노란색을 한 번 더 썼습니다. 빨주노 노초파. 이거 외우기가 좀 쉽다. 근데 리트머스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으니 빨파로 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자, 지시약 제일 위에 뭐라고? 페놀프탈렌. 그 다음 신거 메트로렌지. 그 다음 비티 리트루스. 다 됐죠? 폐무무죠. 위에 결국에 가야 폐무무죠. 그 다음 빨주노 노초파. 빨주 노초파. 노란색 이쁘니까 한 번 더. 뭐 이렇게. 그 다음 밑에 가서 빨간. 이거는 산성과 염기성이 모두 공통이기 때문에 네, 이대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산의 공통성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산의 특이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들은 안 나오는 책도 많습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얘기인데 알고 가자, 이제 알고 가자. 자, 산의 특이성은 산마다 다 다른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이 왜 다르지? 똑같은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지만 똑같은 물질은 아니잖아. 뭐가 달라서냐? 음이온이 달라서입니다. 음이온이 달라서. 염산에서는 염화이온이, 질산에서는 질산이온이, 황산에서는 황산이온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그렇다면 염산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렇게. 염산은 염화수소라는 기체입니다. 기체를 물에 녹여서 만든다. 뭐 이 정도 좀 알아놓죠. 그런데 염화수소 기체는 HCl하고 뒤에다가 G라고 쓰면 돼. 1학년이니까 이런 상태를 배우진 않겠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염산은 HClAQ다. 이거는 그냥 기체고, 얘는 아까 그림 그렸던 물 속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이따 암모니아랑 짝을 지어서 다시 나올 거야. 염화수소는 일단 물에 잘 녹는다는 걸 하나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네. 별거 없어. 끝! 자, 그 다음 황산 얘기가 나오는데, 황산은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 하나는 진한 황산으로, 또 하나는 묽은 황산으로 나눠요. 자, 진한 황산은 98%짜리입니다. 98%라는 건 황산이 98이고 물이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엄청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산성을 띠지 않습니다. 산성이 없다. 산성이라는 건 산의 공통성을 얘기하는 건데, 산이 산성을 띠려면 수소이온이 나와야겠죠. 근데 수소이온이 나오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2%밖에 없으니 수소이온이 거의 안 나와서 산성을 띨 수 없다. 아, 나는 황산 강산인데 자존심이 상하네. 그래서 진한 황산은 언제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이 있으면 빨아들여 버리는 흡습작용을 하고, 더 위험한 건 흡습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물, 공기 중에 있는 물 먹는 하마처럼 그냥 빨아들이지만,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의 성분 H와 O를 빨아들여서 자기가 물로 가져가 버려. 그래서 탈취해 버립니다. 탈수작용이라는 걸 해요. 자, 우리 설탕이 포도당을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 6개, H 12개, O 6개야. 그러면 C를 빼면 H 6개랑 O가 H 12개랑 O가 6개. 물이 6개가 만들어지지. 6H2O가 돼요. 설탕, 하얀색 설탕을 쌓아놓고 진한 황산을 부으면 진한 황산이 거기서 H 12개랑 O 6개를 다 뺏어가. 그럼 뭐만 남겠어요? C만 남겠죠. 여러분들 C만 남은 거 많이 봅니다. 연필심도 있고 흑연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뭐 엄마가 보여주나 안 보여주지? 그런데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숯 있죠. 숯이 C, 거의 C로만 됐단 말이야. 걔는 듬성듬성 구멍이 뽕뽕뽕 뚫렸잖아. 그래서 설탕이,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뭐 찾아봐도 됩니다. 진한 황산과 설탕 뭐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색 설탕에다가 진한 황산을 부으면 갑자기 시커멓게 막 이렇게 올라. 그래서 굳어버려. 이렇게 숯처럼 됩니다. 왜냐? 진한 황산이 탈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한 황산에다가 그러면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H랑 O 다 빼고 C만 남겠지. 이만해지고 나중에 툭 치면 부서지겠죠. 엄청나게 위험하다. 네. 그래서 중요하기는 진한 황산이 중요하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물구나무산은 뭔가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누가 강산이다? 물구나무산이 강산이다. 끝. 이것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질산도 강산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다. 네. 질산은 갈색병에 보관, 요것만 알고 계세요. 갈색병에 보관하는 건 선글라스를 씌웠다. 자, 누굴 차단한다? 햇빛을 차단한다. 햇빛을 받으면 분해돼 버립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오히려 약산인 아세트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세트산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약산입니다. 아세트산의 다른 이름은 빙초산이다. 아마 17도 정도 될 거예요. 17도에서 얼어버려. 액체로 있다가 17도 아래로 가면 얼어버려. 그래서 물은 얼지 않았는데 얘는 얼어서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하고, 우리 그 마트에 가면 초록색 병에 빙초산 살 수 있는데 마시면 죽을 수 있다 그랬죠. 세상에 살기 싫어서 이거 마시면 안 됩니다. 엄청 괴롭겠죠. 왜? 여기 다 녹여. 와,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리고 식초다, 식초의 원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식초와 성분이 같다.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식초를 사면 식초가 상당히 비싼데 빙초산 싸요. 빙초산 한 병 사면 그거랑 똑같은 양의 식초를 1000병 만들걸? 물에다 타면 1000병 못 만드나? 하여간 그럼 우리가 쓰는 식초는 이 빙초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빙초산 석유화학공업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고, 식초는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서 에탄올을 또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야. 이거 그 사과를 발효시켜서 사과식초, 뭐 감을 발효시켜서 감식초 엄청 비싸요. 여기는 사람한테 좋은 성분이 아주 많겠죠. 그래서 식초와 성분만 같은 거다. 예를 들어 냉면집 같은 데 가서 쓰는 식초들은 비싼 식초는 아닐 거고 이런 걸 물켰을 가능성이 높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식초의 성분이 아니고 식초랑 성분이 그냥 같을 뿐이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탄산은 물에 CO2를 녹였다는 거 정도는 꼭 알고 있자. 자, 여기다 한번 좀 더 써볼까?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면 H2CO3가 되는데 아까 썼던 식 맞죠? 그래서 이게 탄산이고 이게 탄산음료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 있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산의 공통성과 산의 특이성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염기의 공통성과 염기의 특이성에 대해서 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지시야 꼭 외우시고 염화수소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염화수소 어떤 성질이 있다고? 물에 잘 녹는 기체다. 이 정도. 그럼 물에 녹는다면 염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한다고 했죠. 황산은 진화황산이 중요하다. 왜? 강산이라서? 아니요. 산적은 뛰지 않지만 물이 너무 필요하다. 아, 쪽팔려. 물이 2%밖에 없네. 물을 막 빨아들여야 돼. 흡습. 주인 없는 물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물도 물질에서 뺏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에 황산이 몇 방울 튀잖아. 여기서 다 뺏어가. 나중에 까매져 있어요. 툭 치면 거기만 빵꾸가 뽕뽕뽕뽕 납니다. 엄청 위험하다. 물구나무산은 강산이라고 알면 되고, 질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 햇빛을 차단해야 된다. 햇빛을 받으면 분해된다. 뭐 다른 빛도 마찬가지겠죠. 아세트산, 탄산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산은 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고1 과정과 중3 과정의 기본적인 산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착실히 공부를 해둬야 중화 반응에서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열공